자, 우선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신호 해석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 풀이의 급수하고 풀이의 변환에 관련되는 차이점이에요. 어떤 정성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풀이의 급수는 주기적인 신호 처리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풀이의 급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풀이의 변화는 비주기적인 신호, 물론 주기적인 신호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비주기적인 신호에서 주기를 무한대로 봐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기법이에요. 비주기 신호에 주로 사용되는 변환이 풀이의 변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 이놈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구조 형태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기적인 신호는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스펙트럼의 형태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풀이의 변화는 비주기적인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 해석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풀이의 변환을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하는 그 신호와 시스템 부분에 다뤄지겠지만은 전력 신호는 주기적인 신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성을 가지는 에너지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한다 하는 요 항목에 요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력 신호는 주기적인 신호, 그리고 에너지 신호는 어떤 주기가 없는 이런 형태의 신호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아날로그 변조, 우리 영원한 시험 문제예요. 아날로그 변조 중에 AM 변조의 평균 전력, 이건 항상 어디에 시험 보러 가도 통신 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AMP 변조파 전력입니다. PM은 PC의 1 플러스 2분의 m제곱. 이런 공식 기억합니까? 이게 캐리어 반송파 전력, 이게 변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한쪽 측파대 전력을 묻습니다. 한쪽 측파대. 그러니까 이걸 전개시키면은 PC 플러스 PC의 2분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측파대하고 하측파대에 합해준 양쪽 측파대 전력입니다. 그럼 반씩 쪼개면 이렇게 반씩 쪼개면은 요게 상측파대 전력, 하측파대 전력. 그렇죠? 우리 SSB 하는 한쪽 측파대 보내주는 전력이 바로 이 한쪽 측파대 요 전력이나 요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죠. 지금 요걸 묻습니다. 그러면 변조도는 100% 변조, 완전 변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1이에요. 근데 캐리어 반송파 전력을 알으셔야지.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전체 평균 전력에서 PM은 PC 1 플러스 2분의 m 제곱에서 변조도가 1일 때는 여기 1 집어넣으면 1일 때는 PM은 PC의 1.5배, 2분의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에서 PC는 PM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AMP 변조파 전력이 150W다 그랬으니까 3분의 2는 100W가 되는 겁니다. 100. 그렇죠? 100.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되지? 100. 100 곱하기 4분의 1. 100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25W가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자, 3번 회로는 우리 전자공학에 관련되는 문제네요.
어떤 과도 현상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 스위치를 ON을 시키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는데 T초 후에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스위치 ON이 되면은 회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전압이 가해져 있고 2V 하는 징유 전압이 가해져 있고 이제 스위치를 ON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ON이 됐다 이렇게 봐요. 자, 이게 ON이 되면 회로 구성이 돼 가지고 회로 구성이 돼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코일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요. 코일은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곧바로 정상적인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야,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이제는 쇼트가 돼가지고 전류를 충전하는 소자입니다. 항상 일정한 정상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상태는 요 코일이 쇼트다 이렇게 단락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가 정상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전류는 요 저항 R만 존재하겠죠. R분의 2 하는 요 전류가 정상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ON이 되면 최초의 전류는 빵이에요. 이제 서서히 이제 달궈져야, 그렇지? 니크롬선 현상 하시면 되죠. 달궈져야 이제 전류를 정상 전류로 이렇게 회로에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지수함수적으로 정상 전류를 향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빵으로 간다 할 때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t가 커질수록 이거 빵이 되지? 그렇죠? t가 커지면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그럼 전류는 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 전류로 접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0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은 정상적인 전류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 전체에서 감소량을 빼면은 이제 서서히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어떤 미분 방정식, 회로 방정식 없이 정성적으로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일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단락 효과가 돼서 전류를 완전히 몸속에 충전했다. 정상 전류를 흐르게 했다 하는 그런 시간을 시정수라고 하는데, 그렇죠? 시정수는 콘덴사 같으면 저항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합성이 돼서 RC 하는 시정수의 값을 갖지만은 코일인 경우는 R분의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 시간이 시정수의 2배다, 3배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시간이 시정수의 몇 배 지났다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요게 감소량을, 증가하는 양을 표현하게 되는데, 시정수의 몇 배다 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때는 요 t 나누기 여기 시정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R분의 L 이렇게. 그럼 t가 요 시정수의 2배다 이렇게, 3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요놈이 요 분수가 또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놈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요 부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2번이 되는 겁니다.